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 하형록 회장의 자서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레이스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즉 구원을 말하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둘째, 멀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고요. 셋째, 페이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은혜가 이렇게 구별돼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인데요. 그레이스, 네. 은혜, mercy, 네. 긍휼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바울 사도가 육신에 가시가 있을 때 이것 좀 앵겨달라. 하나님이 그거 안 앵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오늘 아침 내가 2시 50분에 일어나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외친 거지요. 그러기 때 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또 favor, 예. 하나님의 뭐 동정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예. 그거를 우리 청취자들이 깨닫고 요새는 뭐 교회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네, 많이 부르대요.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최기식 변호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주 젊어 보이네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니까 좀 목사님하고 좀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하던 시절에 이렇게 다시금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국가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이제 그거 마치고 변호사가 되시고 앞으로 아마 정치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거치면서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작년 7월에 아버님께서 이제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네요. 네, 그 어머니는 201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버님 혼자 한 12년 이제. 그러면 변호사님이 장남이시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네, 아버지가 43살에 저를 얻으셨죠. 네,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43살에 낳았어 나를. 목사님은 또 동창이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어렵게 시험 봐서 검사가 되시고 네, 우리 대통령은 뭐 9번 봤다며? 네, 저는 5번 만에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봐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부장검사 하시고 이제 변호사를 하시고 해보니까 나라 위해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천 네, 네. 당 뭐 그런 게 있죠. 의왕 과천 가천, 당협의회 네, 당협 위원장. 위원장. 예, 예. 예. 그럼 저 거기서 열심히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다음 선거 때 뭐 큰 변동이 없으면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꼭 당선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집사람이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반대를 했었는데 작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올라와서 제 꿈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냐? 그래요, 좀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나를 좀 원망할 것 같냐? 그래, 조금은 원망이 되지 않겠나? 내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고민하더니만 그래,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년 8월부터 이제 목사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이제 변호사님 소개받은 게 율촌에 네. 장로님께서 네.
좋은 분이니까 나들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참 그분이 극동방송 우리 장학재단의 골프 대회도 여러 번 도와주시고 또 그 사모님이 암에 네. 투병하고 계실 때 네. 제가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드리고 네. 또 댁에 가서도 몇 번 기도해드리고 그러다가 1년 더 사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네. 우창록 변호사님은 제가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가. 그래서 대학 왔을 때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저는 대학생으로 네. 우창록 장로님 그때 이제 부장집사 대학부 지도 부장집사님으로 만났고요. 고시 공부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그 사모님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정말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예, 그 아이들은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네. 또 지도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네, 거의 크리스찬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산지는 이제 우리 지금 대표로 계신 이영경 대표 변호사님이 네. 판사 출신인데 여성 변호사 협회 회장도 하셨고 예. 그분이 이제 신앙을 그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한테 법무법인을 만드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갈렙의 그 고백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서 이제 산지라는 이름을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크리스찬 변호사들 한 1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예. 있습니다. 검사 시절과 변호사의 차이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검사 시절에는 아무래도 뭐 갑의 위치에 있죠. 아무래도 많이 내가 공격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철저하게 좀 을의 입장이고 또 판사님, 검사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저희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검사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자취방에서 네. 고등학교 1학년 읍내에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취방에 우리 제 바로 위에 형님 6살 차이가 나는데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하는 고시 합격기를 사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밤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제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뭔가 그 고시를 합격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는 뭐 크리스찬으로서 뭐 순수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출세를 해서 네. 뭔가 아버지 엄마의 그 서러움을 좀 풀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대 법대에 진학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율천 회장님이 저한테 소개할 때 최 변호사님은 뭐 검찰에 계실 때도 북한 관계를 하셨다 그래서 그럼 극동방송하고 뭐 얘기가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네. 검사 때 뭐 북한 관계 뭐 하셨어요? 북한 네. 전문가로 그거보다 제가 조금 그럼 왜 북한에 이제 관심을 가졌느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고시를 이제 제 생각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졸업하던 애 그 이듬해 이렇게 4번을 연거푸 1차를 떨어지고 이제 5번째 시험을 보는 때에 그 6개월을 남겨놓고 저한테 인생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살 되신 매형이 저희 정신적 지주였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마산에 헤드셔러 가셨다가 비보리어 폐혈증으로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시고 한 2달쯤 있다가 형님이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저한테 공부할 돈을 보내주셨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해걸음에 경운기가 잘 안 보이니까 뒤에서 트럭이 받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 또랑으로 빠지면서 이제 싱브린관 직전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저를 좀 열심히 챙겨주던 여자친구가 제가 잘 아는 분하고 교제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일주일간 이제 멘붕 상태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상황에서 그날 밤에 이제 일요일 밤에 아기를 주일 밤에 듣고 월요일 날 수면제를 사서 먹고 그 다음 주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화요일 날 밤에 하나님과 독대를 했죠. 이제 하나님 저 시험만 좀 보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저 시험 보는 거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고 떨어지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의지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정말 한 30분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이제 주일날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건너지 못한 이 1차라는 강을 그때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열심히 해서 2차 공부까지 통과하면서 제 자신이 잘나서 시험이 됐다고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법조인의 자격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 선물, 이 법조인 자격,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까요? 라고 고민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딱 처음에 그 고민하는 중에 통일법학회라는 학회를 만나면서 이 통일이 저한테 가슴에 이제 들어와 버렸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그럼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연수원을 수료하고 3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로 갈지 검사로 갈지 네. 통일 통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통일부로 갈지 국정원을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밀양에 있는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는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야, 내가 18살에 할아버지 대신해서 일제 징용을 다녀왔고 또 할아버지한테 받은 밭 70평으로 너희 6남매를 키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 서러웠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판검사가 돼가지고 내가 면사무소에 갔을 때 면석이들이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판검사가 되기로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뭐가 부서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법무부 안에 통일 법무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되면 아버지의 그 소원과 나의 이 비전이 맞아 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검찰을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통일법무과에서 검사하고 과장할 정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5년도에 독일 뮌헨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 통일 독일을 보게 하시고 그 뒤에 또 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간첩사건 수사도 또 이적단체 사건 수사도 하게 해주셨고 네. 그 뒤에 또 독일의 베를린에 외교관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통일된 독일의 외교관으로 2년간 또 베를린에서 이제 또 근무하면서 실컷 통일된 독일을 보고 통일 전문가들을 만나서 통일 한국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럼 검사 시험이나 뭐 고시 시험에 합격됐을 때 이미 결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군법무관 3년차 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죠. 교회 동생, 다니는 교회 교회에서? 오빠, 서울중앙교회 그 우창록 장로님 다니는 교회. 그런 이제 만나서 네네. 뭐 다 이제 교회 댕기니까 네, 뭐 신앙은 같았을 거고 장인 장모 댁은 믿는 집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 댁은 집사람이 4대째입니다. 예, 저는 제가 1번 타자였고. 그렇고 예. 아버지 전도 어머니 전도 하시게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제 고시 1차 합격하고 나니까 어머니 1차 제가 준비할 때는 이제 천지신명께 이제 신단수에 아침마다 물 떠넣고 비셨거든요. 1차를 합격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했죠,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2차까지 합격하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래, 내 소원이 네가 고시 합격하는 건데 합격하면 내 예수 믿을게. 그래서 2차 합격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완고하시고 또 유교 전통의 제사도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제가 사드렸던 어머니한테 사드렸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골 교회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출석하시면서 돌아가셨고 누님들 두 분도 다 지금 예수를 잘 믿으시고요. 예, 이제 형님들이 좀 남아 있는데 아직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 지금 극동방송은 또 돈도 모금하고 있고 북한이 만약 개방이 된다면은 하간에 여러 도시에 가서 방송국을 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훈련된 사람 지사장 시켜서 매일 24시간 그동안에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마 저희 다음 소원인 것 같은데 네, 그때 만약 이제 북한이 열려서 통일에 대한 집념이 계시니까 같이 방송사에 네.
변호사 노릇 좀 해주셔도 되겠다. 네. 북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시는 게 과천서 사시진 않았고. 제가 정치를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사 생활 중에 언젠가 나에게 아내가 허락하고 또 여건이 허락하고 상황이 된다면 정치를 해야 될 한번 해봐야 건데 그러면 고향 밀양보다는 수도권이 좋겠고 과천은 도회적인 의미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의왕은 약간 또 시골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2005년도에 이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하겠다 고 2005년부터 이제 과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생활 시절에 아까 간첩 사건도 얘기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그 간첩 관련된 사건. 네, 1심의 네. 간첩 사건입니다. 네. 그 1심의 간첩 사건은 그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을 친북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첩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5명이 체포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때 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평검사였고 우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그 2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사 주인 검사였기 때문에 그 차장님께서 야 저기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단다. 우리가 수사를 잘 하려면 네가 피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의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천교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과천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그냥 의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양탄자에 그냥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사건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약간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피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하고 그렇대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를 못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맡고 있던 간첩 총책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분의 노모 자식을 걱정하면서 매일 검사실로 면회를 오는 그분의 노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건 터지자 이제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시면은 이제 제가 손수 차를 타드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드리고 이런 정성을 이렇게 다 드리면서 사랑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열흘이 지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변호사들은 계속 와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이제 옆에 동료들도 진술하지 않으니까 너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장선생님 이제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주시죠 라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아마 그 변호사보다 검사를 더 신뢰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검사님 제게 담배 2대만 좀 피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때는 방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니까 검사실 안에 딱 들어가서 담배 2대를 딱 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북한에 포섭이 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고 또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 접촉하고 또 자기가 포섭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또 접선하게 하고 공작금을 얼마를 받아서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 올려보낸 보고서들이 있고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다 진술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973쪽에 그 자백 조서를 받았는데 거의 전무후무하게 간첩 사범으로부터 정말 소리 한번 안 치고 자백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신문에 정정이 나는데 무슨 노조 의원이 뭐 간부가 뭐 캄보디아 어디 가서 만나서 지령받고 돌아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야, 난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북한을 자기의 국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아니 나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여기서 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이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몇이에요?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 그 아들들은 아버지 한번 해보려면 내가 운동해줄게 해 그래요? 안 해? 아버지 이제 아들들은 집사람보다 먼저 아빠 한번 해봐. 아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아들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거기에 아빠 이렇게 적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막 제 플랜카드가 막 붙고 막 제 명함이 집에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하고 아이들도 든든한 지금 아주 그냥 응원자들이 돼가지고 예, 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모님께서도 따라가야죠. 네 집사람도 보니까 4대 1이네. 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네네네. 사모님께서 화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집사람은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는 저기 그림으로 대학 들어가기 힘드니까 고등학교 때 아예 서울로 언니가 그때 이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언니 자취방으로 그냥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그림 그렇게 잘 그리시면 뭐 전시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극동방송에서 전시를 한번 꼭 네. 오늘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라고. 그렇죠. 저희 극동 갤러리가 지하 1층에 한 달에 있어서요. 한 번씩. 네, 꼭 하게 해달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뭐 차 타고 다니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셨을 거고. 네, 많이 듣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옛날 찬송가로 499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네. 이슬. 예, 맺혀 있을 때. 네, 예,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네. 예.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바램과 어떤 꿈 비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이 가난했고 또 부모님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많이 다투시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저녁에 교회에 혼자 앉아서 방석을 깔아놓고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저였고 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대학 시절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 참 감사하지 않니?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에 열등감이 감사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고시를 법조인 자격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이 선물 안에 이제 통일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방주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노아가 대홍수를 준비하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배를 건조해서 그 대홍수를 이겨냈던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에 7년 대기근을 준비해서 이집트를 또 주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어쩌면 쓰나미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 한국을 정부 부처에 있는 그 우수한 공무원들과 학자들과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한국을 정말 북한 주민들이 2등 국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당당한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고 자랑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 그게 제 사명이고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면 변호사님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믿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아주 교회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끔씩 갈등 상황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 전쟁을 말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교회 가서 울던 아이였죠 뭐. 예, 그리고 이제 늘 그 하나님이 저한테 좋아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도 근데 늘 초원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아버님은 약주도 하셨고. 예, 약조하시고 그럼 예. 우리 집 비슷하니까. 네, 네. 가난하게 살면서 네. 뭐 막걸리 잡수면서 인조인을 하시더라고. 네, 네, 예. 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야단치고 네. 예. 제사 안 할까봐.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 가정은 내가 믿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면서 네. 앞으로 내가 정치인이 된다. 뭐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그 좌우 또 저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치에 있어서 갈등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통합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좀 어느 정도 통합하는 게 일단 정치인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이 있고 하면 또 당당하게 또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존경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고시 할 때도 늘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 힘의 원천이었고 큰 수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할 때 큰 지혜를 많이 주셨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라는 걸 하면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잘 일어나질 못해서 벌써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지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 노트를 이렇게 쓰는데 지금 묵상 노트가 한 30권 이상이 되는데요. 그 대학 시절부터 쓰던 게. 근데 그게 요즘 보면은 덤성덤성 비어 있는 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목사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새벽을 다시 재결심을 하시고 사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시면 감사하고 네, 하나님에 대한 내 명분을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아주 오늘 네. 오늘 간절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정말 더 좋은 법조인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희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